안녕하세요. 캐나다 인포튜브의 샘리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캐나다로 요즘 유학이다, 이민이다 많이 들어오시죠? 많이 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오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착하는 게 제일 첫 관문이죠. 한국에서 물론 준비하고 오시지만, 타지에 와서 이렇게 적응한다는 게 처음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유학원 통해서 준비하셔가지고 여기서 또 소개받아서 정착 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비용은 대략 한 1,500에서 2,000불 정도 내고 여기 와서 정착을 받으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한국에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준비해서 미리 정보를 좀 취합하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또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물론 여기서 제가 부동산으로 지금 10년째 하고 있지만 간혹 이제 렌트나 이런 문의를 하시다 보면 정착도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오시면은 직접 셀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 팁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렌트를 이제 알아보셔야 되겠죠. 오시기 전에 렌트를 알아보시는데 유학원 통해서 이제 학교 등록이나 비자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티켓을 하시면 날짜가 정해지죠. 날짜가 정해지게 되시면 렌트를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렌트 같은 경우가 이제 세입자가 나가게 되는 경우에 한 달 전에 보통 노티스 주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 전에 오너분이나 에이전트 분들이 광고를 내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시는 날짜도 그거에 맞춰서 미리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적당하게 오셔서 바로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으실 때 어중간하게 그 중순으로 하시면 여기는 보통 월초에 이렇게 세입자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한 달 반달치 그 날짜 수만큼 미리 월초에 내고 들어오시던가 아니면은 일주일 이상을 어디 밖에 있다가 다음날 초에 들어가시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오셔가지고 시차 적응도 안 되시죠. 여러 가지 또 준비하시느라 바쁘신데 거처가 정해지지 않으면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날짜 맞추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보통 한 2달 전부터는 인터넷이나 이제 기타 여기 혹시나 지인이 계시던가 아니면은 에이전트와 컨택을 하셔가지고 렌트를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알아보셔야 이제 당연히 비용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사이트가 보시는 사이트가 물론 오너분들도 내놓고 또 필요하신 분들도 보시는 사이트가 크레이그리스트인데요. 크레이그리스트가 이제 현지인들이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레이그리스트보다는 물론 차선적으로 크레이그리스트도 이제 보고 마음에 드시는 데 있으면은 사진이나 그런 내용들 보고 연락을 해야 되겠죠. 이메일로 연락을 하면 답변이 옵니다. 근데 답변이 대체적으로 빨리 오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언어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이미 구해져서 나간 경우는 답변을 굳이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옵션을 두고서 이메일을 보내셔야지 한 군데만 기다리시면은 괜히 그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인 사이트 벤조선이나 카페에 들어가시면 헬로벤 카페 같은데 한국 분들이 물론 내놓으시겠죠. 한국 분들 오너분들이 이제 내놓으시는 집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분도 이제 한국분 세입자를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한국분들이 대체적으로 집을 깨끗하게 쓰시니까요. 그래서 한국분 세입자분들 경우는 한국 언어가 또 맞을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는 많이 권장을 합니다. 한국 언어인 경우. 그렇게 만약에 잘 매칭이 돼서
집이 이제 그쪽에서 뭐 세입자가 만족스러워서 진행하시기로 한다면 계약서를 전자서명이나 이렇게 이메일로 주고받아 계약서를 쓰시겠죠. 물론 이제 그 계약 관련 뭐 그 뒤에 입주 시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편에 렌트 관련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간략적으로는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돼서 디파짓을 반드시 보냅니다. 보내시고 날짜가 정해지면 이인제는 이제 가기 전까지 준비하신 것들 준비하시지만 간혹 차를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뭐 한국에서 이제 벤조선이나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딜러분들이 이제 매물들 내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컨택을 하셔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또 가격 괜찮고 차가 마음에 드는 것들은 또 나간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락하면 그분들이 이제 또 다른 거 알아봐 주시겠죠. 그렇게 하셔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게 좀 미덥지 않으시다면 사전에 이제 새 차든 뭐 중고든 한국에서 좀 알아보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정착 서비스 받는 정착을 준비하는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직접 방문해서 보고 몇 군데 이렇게 알아봤던데 가서 보고 판단을 하셔서 뭐 가격 내고도 가능하면 하면 좋고요. 해서 구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거니까 사실 사진만 보고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새 차를 사시는 경우는 사실 새 차니까 워런티도 있고요. 믿고 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미리 이제 딜러샵이나 이런 데 가서 시승이나 가격 이런 것들 원하시는 스펙을 미리 한번 쭉 보시고요. 딱 정해지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딜러샵 한 두 군데 정도 가보셔가지고 비교해서 여기는 사실 한국처럼 많이 깎아주거나 서비스가 있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한국과 좀 그런 부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비교하셔서 그 딜러분들이 좀 친절하게 잘 해주신 분이 있으시면 거기다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 부분은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험, 한국에서 무사고 증명을 보험사를 통해서 떼오셔야 여기서 기존에 그 할인 받으신 것처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또 무시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라도 중간에 빠지는 거 없이 쭉 연결돼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보험사를 여러 군데 바꾸셨더라도 그걸 다 받아오시면 여기서 그만큼 무사고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없으시더라도 나중에 때 오시면은 일단 먼저 내셔도 나중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꼭 미리 아셨다가 준비해 오시면 보험하실 때 그만큼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3,000불, 4,000불 1년에 내는 건데 한국과 비교하면은 가장 크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이 보험료예요. 물론 여기 사시는 분들도 보험료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BC주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네, 날짜가 정해져서 이제 들어오시죠. 네, 여러 가지 짐들 많이 이제 싸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오시게 되면은 이제 공항 라이드가 필요하죠. 네, 물론 아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살면서 지인분한테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탁하는 것 또한 쉽지는 않아요. 다 이민사회 그렇지만 다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 때문에 바쁘니까 또 공항 한번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보통 1시간은 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공항 라이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한국 분들, 네, 친절한 분들도 계세요. 네, 저도 많이 써봤는데, 네, 거기다가 연락을 하셔서 이제 스케줄이 맞으면, 네, 연락처가 있으니까 카톡 등록하시고,
언제 오시기로 얘기를 하면 그분이 적당하게 뭐 이민국 통해서 뭐 몇 시 도착이면 어느 정도 시간 걸리는지 대충 아세요. 이분들이 워낙 하셨던 일이라.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픽업하는 장소에 이제 차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적당한 시간에. 그러면은 나오시면 카톡으로 주고받아서 그쪽으로 짐을 가지고 가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미니밴을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뭐 차 사이즈가 사실 미니밴이 제일 크죠. 그렇다고 뭐 트럭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실 때 물론 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지만 거기서도 뭐 차로 이동을 하겠지만 미니밴 정도 들어갈 정도의 짐을 가지고 오셔야지. 그게 너무 넘쳐나면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항 라이드 하시는 분들이 차를 한 대 더 섭외를 하던가 뭐 방법을 쓰겠죠. 근데 와서 실어보니까 짐이 안 들어가면 좀 난감하죠. 네, 그런 거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엄청 많이 짐들을 싸오세요. 네. 근데 일단은 차에 들어가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보통 그렇게 하시면 뭐 라이드 비용이 뭐 사람 수에 따라 짐 양에 따라 뭐 차이는 있겠지만 100불이 넘지는 않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집까지 짐을 옮겨주면 거기서 이제 짐을 푸시고 좀 쉬시다가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직접 만약에 정착을 하신다면 이 집에서 움직이려면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차를 계약하고 오시는 경우가 이제 그런 이유에서도 물론 있어요. 물론 이제 시내에 있으면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뭐 스카이트레인이나 뭐 버스를 타고 원하시는 장소에 가실 수 있겠지만 처음 오셔가지고 스카이트레인 버스 탄다는 것 또한 그리 쉽진 않습니다. 네. 뭐 캐나다 와서 일단은 뭐 한국도 아니고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아무리 이제 나름 한국에서 정보를 많이 알고 오신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딪혀 보면 변수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럼 감안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오셔서 참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착 서비스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동을 하니까 그런 뭐 가까운 거리라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도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짐을 푸시고 뭐 간단하게 이제 저는 이제 그 과정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 처음으로 이제 면허증을 이제 교환을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차 운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면허증이 어떻게 보면 이제 BC주 포로 아이디가 되는데 이게 있어야지 다른데 어디서 뭘 뭐 오픈하던 등록을 하던 항상 신분증 포로 아이디를 요구하거든요. 여기서 발행한.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시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좀 편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한국의 그 면허시험장 개념에 여기 ICBC라는 데가 그 발급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마다 이제 다 있고요. 구글에서만 쳐도 위치가 대략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를 물론 한국에서 미리 이제 알아보시면 더 편하겠죠. 거기를 이제 방문하실 때 한국 운전면허증하고 비자, 여권. 예전에는 이제 한국 운전면허증이 이제 한글로 돼 있으니까 영문 공증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셔야지 면허증 교환이 됐는데 작년 가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 면허증도 뒷면이 이제 영문으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영문 공증 필요 없이 그거를 이제 제시하면 네, 접수가 되고 그리고 물론 가져갑니다. 한국 면허증 가져가고 그쪽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 내고 사진 찍고 간단하게 이제 문답식이 있습니다. 뭐 교통법규나 뭐 이런 것들인데 한국말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읽고 뭐 설사 뭐 질문들이 뭐 일반적인 것들인데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은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그거를 모른다고 뭐 면허증 안 내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몇 가지 질의문답 하고 나서
사진 찍고 임시면허증, 노란색 페이퍼로 된 임시면허증을 줍니다. 그리고 한 2주 뒤에 집으로 정식 면허증이 이제 보내집니다. 이게 임시면허증 갖고서 이제 일단 운전을 할 수 있고요. 신분증으로도 이제 쓸 수는 있습니다. 일단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셔서 면허증이 일단 처리되고, 그 다음 필요한 게 이제 휴대폰이죠. 휴대폰은 보통 이제 한국에서 쓰시던 걸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뭐 휴대폰이 워낙 고가니까 버리고 오긴 아깝죠. 요즘은 되게 다 언락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심카드만 끼우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호를 발급받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사 뭐 여러 가지 통신사들이 있는데 저가형 통신사들이 있고요. 그런 데는 이제 플랜이 좀 저렴합니다. 3, 40불 정도. 요즘 저 무제한 데이터가 요즘 플랜으로 나오기 때문에 메이저 통신사들은 한 60불, 70불 이건 무제한 데이터로 무제한 통화가 가능합니다. 방문하셔서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것도 있고 벤조선이나 이제 기타 이제 한인마트 그 앞에 이제 업소록들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이제 뭐 한국분 상대로 이제 나온 업소록이니까 거기 벨이나 뭐 텔러스, 파이도 이런 데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화를 딱 문의하시고 가셔도 되고요. 그냥 방문하셔서 휴대폰 가져가셔가지고 개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번호가 나오니까 좀 아무래도 좀 전화나 이런 것들이 좀 편리해지겠죠. 네, 그렇게 하셔서 나오시면 이제 은행 다음으로 하실 게 이제 은행 계좌를 오픈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은행에 그냥 가서 뭐 텔러한테 뭐 돈 입출금하고 ATM 머신에 뭐 돈을 캐시를 빼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뭐 은행 시간 안에 가서 할 수 있지만 계좌 오픈하는 이런 것들은 그 위에 어드바이저급 대신 되는 분들이 이제 이 처리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미리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가가지고 무조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뭐 아무래도 뭐 각 은행마다 특히나 뭐 한인빌리지, 뭐 한인타운 주변에는 있는 은행은 당연히 이제 한국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화하셔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하셔서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셔가지고 항상 다닐 때는 정착 준비하는 그 기간에는 항상 비자, 여권 이런 신분증들은 항상 소지를 하고 다니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서 은행에 가시면 어카운트를 오픈하시고요.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으시면 뭐 만들 수 있는 은행이 있고요. 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신용이 없으시니까 일단 그래서 만드시면 뭐 처음은 아무 신용이 없으시니까 뭐 5,000불 정도 이렇게 예치를 해놓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신용카드가 발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체크를 오더를 하셔야 돼요. 어카운트 오픈하시면서 체크를 오더하시면 뭐 50장이든 100장이든 오더를 하시면 집으로 한 2주 정도 뒤에 오는데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뭐 체크 쓰실 일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는 체크 쓰는 게 워낙 일반화돼 있어서 렌트를 하시기 때문에 1년 계약하시면은 월 단위로 해서 매월 초 날짜를 적어서 그 미리 다 줘야 됩니다. 네, 집주인한테. 그러면은 집주인이 이제 월 초에 은행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날짜에 이제 돈이 빠져나가게 그런 식으로 해서 렌트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것도 오더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뭐 부수적으로 이제 인터넷 뱅킹 뭐 모바일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그 자리에서 뭐 세팅해 주시고요. 또 설명도 잘 해 주시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아마 보통 한 1시간 정도는 소요될 거예요. 네. 뭐 여기 뭐든지 빨리 뭐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 시스템이 슬로우한 건 있죠. 네. 거기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한국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좀 빨리빨리 또 성 급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여기 한 슬로우한 이런 문화에 좀 적응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네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은행에 일처리가 이제 되시면 그 다음으로 하실 게 또 학교에 이제 등록을 하신 아이들 이제 학교로 등록을 미리 하고 오셨겠죠. 그러면은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거를 하루에 다 하시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시차도 적응하셔야 되고 또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또 같이 다니는데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분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면허증이 뭐 이렇게 처리되고 이렇게 하면 차를 픽업을 하셔야 아무래도 이제 움직이는 동선이, 왜냐면은 사실 뭐 스카이트레인까지 연결되거나 뭐 다운타운 쪽, 시내 쪽은 그나마 이제 대중교통을 물론 뭐 편한 건 아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정보를 갖고서 움직일 수 있지만 조금만 변두리로 나오면 뭐 랭리나 뭐 아부스포드 이렇게 나오시면은 뭐 버스 노선도 사실 알기 어렵고요. 네. 차가 없으면 진짜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날, 가능한 첫날, 뭐 안 되면 뭐 다음 날까지 차를 이제 픽업을 하셔서 네, 그 차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셔야 뭐 한 시간에 할 거를 2, 30분에 끝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차는 이제 여기서 이제 픽업을 하시면 처음에 이제 캐나다 처음 운전하시면 뭐랄까 좀 어색하죠. 어색하고 좀 물론 이제 한국처럼 막 뭐랄까 주차나 주차난이나 도로가 비좁고 막 그런 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처음 와서 느낀 거는 이제 아시면 좋을 거는 이제 3way, 4way 이런 거 먼저 선 차가 먼저 간다 이런 룰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보 좌회전 같은 거요. 비보 좌회전 신호가 이제 차를 좀 내밀고 있다가 신호가 이제 황색으로 바뀌면은 그때 지나가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해보면은 빨리 익숙해지긴 하지만 이 비보 좌회전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좀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 일단은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시다. 여기서 뭐랄까 도로 연수 같은 한국 분들이 이제 그렇게 처음에 한번 쭉 교통법규나 이제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이제 운전 연수처럼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이제 그런 연락해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연수를 한번 받으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자 얘기가 이제 딴 데로 흘러가는데 여기서 또 사고 나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합니다. 네. 요거는 좀 나중에 혹시나 기회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네. 그렇게 하셔서 차가 일단 준비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살 물건들이 많죠. 장도 봐야 되고 또 이제 가구나 이런 것들도 준비하셔야 되고 처음에 여기 오시면은 이제 가구 같은 것들은 사실 아이케아가 이제 코키틀람 쪽에 있는데 거기서 사실 작은 소모품까지도 다 해결이 됩니다. 웬만한 게 다 있거든요. 거기 가격도 저렴하고 이제 좀 불편하다고 하면 이제 가구들을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오전에 물건을 이제 배송을 시키면 오후에 받을 수 있고요. 오후에 하면 다음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도 물건을 이제 받아서 조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립을 또 맡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쨌든 뭐든 사람이 움직이면은 이게 인건비가 센 나라라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네. 주변에 핸디맨 이렇게 여러 가지 고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거 조립을 하시기도 하니까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전자제품은 이게 일단 전압이 안 맞으니까 사실 오시면 이제 변압기도 쓰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도 가져오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물론 이제 쓰지 얼마 안 왔고 이제 좋은 물건들은 여기서 또
쓰는 게 낫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처분하시고 여기서 사서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은 네, 그렇고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밥솥은 여기서 사시죠. 네, 한아름이나 한남 같은 데 가면 네, 종류 많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뭐 한번 가보시면은 특히 쇼핑 관련해서는 뭐 정착이 어느 정도 하시고 이제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여기저기 월마트, 뭐 슈퍼스토어, 코스코는 당연히 기본으로 가실 거고요. 그런데 가시다 보면 뭐 어디서 이제 본인 생활 패턴에 맞는 그런 스토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시면서 이제 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간략하게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물론 아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오실 때는 뭐 여러 가지 다 생소하거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저런 것까지 뭐 모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뭐 아주 당연한 질문도 하시고 하세요. 네,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뭐 부족한 부분, 빠진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의 있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제 집 렌트 관련해서 뭐 계약 시에 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기타 입주 시까지 뭐 확인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필요할 때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많이 있으실 텐데 또 그런 것들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밴쿠버에서 이제 10년 넘게 지금 부동산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렌트나 뭐 집 구매 관련 여기 정착하는 그런 관련한 것들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도 많으실 테고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인포튜브의 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